국제 방산 시장에서 실전을 거친 무기와 거치지 않은 무기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FA-50이 한국 무기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K9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FA-50은 필리핀 공군의 반군 진압으로 각각 실전에 투입되어 그 성능을 증명해냈었던 덕이 컸었습니다. 물론 실전이 모든 걸 대변해주지는 않지만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실전 사례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 전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무기 천무 다연장 로켓이 최초로 실전 투입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첫 실전에서도 카탈로그 그대로의 스펙을 증명해내며 한국 방산의 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전체로 전쟁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을 다시 시작하며 중동 전체가 말려드는 대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 국가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중동 오신트를 통해 사우디군이 예멘의 사다하 지역에 위치한 후티 반군의 주둔지에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번 공격은 지난달 있었던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사우디군의 반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의 휴전을 깨고 1년 6개월 만에 사우디군을 공격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 반군과 사우디군이 교전하며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사우디 군에서 요격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우디 군을 공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우디 군이 포격한 후티 반군 주둔지가 당시 공격을 주도했던 후티 반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포격으로 후티 반군 측에서는 최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졌으며 사우디군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포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후티 반군의 주둔지가 위치해 있는 사다하 지역은 가장 가까운 사우디 국경에서도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국경 바로 앞까지 군을 끌고 가 포격을 날렸을 리가 없으니 국경 최소 10에서 20km는 더 떨어진 지점에서 포격을 날렸으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사우디 육군이 보유한 무기 목록들을 훑어보면 이 정도 거리에서 포격을 가할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우디 군이 보유한 곡사포 계열 무기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와 중국의 PLG-05 자주포,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자주포도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 주둔지를 공격할 만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곡사포 이외의 무기로는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M270의 탄약으로 사거리가 80km가 넘어가는 GMLRS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탄만 보유하고 있어 M270으로도 후티 반군을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우디군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로 후티 반군을 타격했겠나 싶겠지만 사우디에는 M270을 능가하는 MLRS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천무죠. 지난 2022년 3월 하나그룹과 사우디 국방부 사이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체결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무기가 수출되었는지는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하나 측에서도 사우디 국방부와의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계약 내용이 발설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사우디 수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사우디에 어떤 한국 무기가 수출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계약사항에 기술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기술이전 검토 의뢰가 들어갔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보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국내 군사 전문가들과 정통한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사우디에 천무가 수출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천무가 수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된 것은 지난 4월이었는데요. 지난 4월 1일 사우디 국방부의 공식 SNS 계정에 사우디 참모총장이 사우디 남부군을 시찰하는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포착된 한 군사 장비가 우리 눈에 너무 낯이 익은 장비였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였죠. 사우디가 천무를 도입했을 뿐더러 이미 실전 배치까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사우디 공식 매체를 통해 포착된 것입니다. 천무 수출을 기밀에 붙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사우디에서도 실전 배치를 완료하며
사우디 육군의 강력함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군에 배치된 것이 확인된 천무는 기본 230mm 무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8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239mm GMLRS 유도 로켓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번 후티 반군을 타격하는 데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천무를 도입한 이유가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타격하기 위함이었으니 도입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영상으로 천무 실전 배치가 확인된 부대가 이번 후티 반군에 포격을 가한 남부군이었기에 천무가 최초로 실전 투입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죠. 이번 교전으로 천무의 실전 성능이 증명된다면 현재 각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천무 수출의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무기가 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보다 2배의 화력과 훨씬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 천무는 단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항공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화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번 실전 사례를 통해 하이마스 못지않은 위력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천무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번 포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판 GMLRS 로켓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개량 모델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존 로켓의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사거리의 3배인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사거리 연장형 유도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기술이란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해 대기 중 산소를 흡입하여 로켓의 연소 시간을 몇 배로 늘리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덕티드 로켓은 같은 크기의 로켓보다 사정거리를 몇 배나 더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덕티드 기술이 들어간 미사일인 미티어 0대0 미사일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로켓보다 3배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죠. 중동에서 한번 천무의 성능을 맛본 이상 개량형 모델 역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천무 로켓의 개량형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국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증명해줘 한국 무기 수출과 개발에 추진력을 더해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국 무기를 사용하며 그동안 실전 사례가 부족했었던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대신 검증해줬었습니다. 이번 천무 외에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과거 극비리의 한국판 제블린,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했었는데요. 이를 운용하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운용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바람에 들통이 났었죠. 현궁의 만족스러운 성능의 기갑 차량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에까지 현궁을 사용하며 그 위력을 100% 만끽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만족한 나머지 제블린 대신 현궁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을 정도인데요. 고객의 열렬한 요청에 따라 중동 수출형 현궁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궁의 제조사인 LIG 넥스원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축인 걸프 협력 회의의 소요에 따라 중동 수출용 사거리 연장 현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현궁을 운용하면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산악지형의 특성상 교전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전술 환경에서는 2.5km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했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중동에서는 조금 아쉬운 사거리였죠. 이러한 소요에 맞춰 사거리를 제블린과 동급인 4km로 늘린 현궁을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중동 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전 성능을 증명하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궁처럼 이번 교전의 결과로 중동에서 천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에서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두 곳으로 두 국가는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번 사우디 실전 데이터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공유받아 확인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연장 로켓이 다른 무기보다 수출하면 더 큰 이득이 되는 부분이 한번 수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지속적으로 탄약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두 국가가 실전에서 천무를 활발히 사용할수록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탄약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고 실전 기록이 쌓일수록 천무가 다른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두 국가의 무기 공급처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며 앞으로도 중동 전체의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중동까지 한국 방산의 발 아래에 두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